최현일 의원님.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또 이제 논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또 관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좀 봅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아마 그 당시 거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 한덕수 후보자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동산과의 금전 거래 내역도 거부했고요. 골프 회원권 자금 출처, 입출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인간 채권 채무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입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죠. 재산 관련 해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개혁 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정관 외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액 수입료 자본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1년 반 동안 16억 원을 벌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2년 동안 6억 7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를 무려 19억 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요, 검약 전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의 기준과 한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또 제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야당 의원께서 어떤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 보도 아까 언급했는데요. 강신성 씨 업체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후보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에는 그분이 체육회에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비인기 종목이었던 것들을 금메달을 만들어내는데 애를 쓰셨고 또 체육 관련한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거는 삼가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제가 이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 참사를 세 가지 말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근데 그 특이한 게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이상을 막집한 세월호 참사, 국가 권력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재판에 임했을 때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은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의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성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항상 늘 언급하는 거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지금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들도 그러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최혜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그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총리도, 장관도, 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용산구청장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3년을 밖에 못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망할 짓. 저는 이태원 참사의 그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 유체 이탈의 그런 어떤 그런 자세, 그때부터 이미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국가 권력, 책임, 또 향후의 어떤 재난에 대한 이런 대응 자세나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떻게 바꾸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은 언젠가 우리 최현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선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일선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안전과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죠. 저는 총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등이 예상돼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의 지하에 그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오늘 청문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마치 후보자가 공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언급했는데 후보자는 어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까지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 트집 잡고 의혹을 또 부풀리고 또 언론의 소재를 제공한 건 바로 야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입니다. 후보자는 거액의 납세 의무, 추징금을 외면하지 않고 이행을 했고요. 오히려 불합리한 증가산세를 전액 납부하고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언급했던 신사법 광고료, 모델료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25평 가격이 2억입니다. 아마 그걸 그때 샀더라면 지금 10억 정도 가치였을 겁니다. 후보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샀었으면 지금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을 2억 원을 결식아동에 기부를 했습니다.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3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요. 그리고 보상금 지금 계산하면 1억 5천 정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후보께서 개인적 이익이나 사익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까 같은 걸 바로 사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했겠죠. 저는 후보가 어제 오늘 청문 과정에 보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뭐 검은 돈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화 보상금 1억 5천도 아까 뭐 계속 논란이 된 1억 4천 채무 아마 그 돈이었으면 아마 채무 그 돈으로 갚았을 겁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국무총리 공직을 수행할 공적 윤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했는가 아니 반대인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마 후보자가 공적 윤리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렇더라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지인들한테 돈을 1,000만 원씩 빌려서까지 수억의 추징금, 증여세를 모두 갚았겠는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순간 국가는 병듭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 3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아마 후보자는 본인이 피해를 볼정정 공익을 우선했고요. 절제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긴커녕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청문회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치인이 있을까? 좀 저는 바보 김민석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렇게 물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사익을 취했을까? 아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어려운 시기에 개인 채무 변제 이 작은 과정을 사사건건 검찰 수사 표적 질의하듯이 트집 잡고 딴질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남은 이 질의 시간 동안 우리 야당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국정 능력, 정책 비전을 논하는 청문회로 좀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경청하고 공감 능력, 배려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제가 어디 책을 봤는데 거기 또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후보자가 지난 겨울에 항공기 참사 당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거 심경을 밝힌 적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던 새벽에도 이 탄핵조차 기각이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원인 없는 고통의 억울함에 부모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겠습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길래 그렇게 눈물을 두 번이나 이렇게 뭐 흘리고 그렇게 하시죠? 그 이상민 장관은 탄핵에 대해서 아마 헌재 판결이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법적인 눈은 별도로 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로서의 어떤 최고의 공직자의 덕목 중 하나가 공감 배려죠. 근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그런 게 너무 부족했기에 국민들로부터 탄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를 대표를 했었죠. 예.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다라는 소신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5년 연속 국회의정 대상을 금년에도 받았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평생교육, 아동학대 지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정책 위장 시절에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의 어떤 그 건강과 복지를 신경 썼고요. 경로당 주 5일 점심도 아마 노인복지법 개정하셨죠? 네, 그 제가 제안했고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복지 분야에 여러 또 약자를 위한 정치를 했는데 가장 보람된 정치 뭐가 가장 보람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뭐 대부분 그러실 텐데 국회의원을 하면은 사실 뭔가 구체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들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했을 때 갖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